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영주용 귀화용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1편의 영역별 연습 문제 중에서 심화과정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두 번째 주제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에 대한 문제를 5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광복 후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될 것을 염려하여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쓴 사람은 1. 김구, 2. 이승만, 3. 유관순, 4. 박정희. 자, 1945년 8월 15일에 광복했죠. 일본의 지배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해방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될 염려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는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통치를 했고요.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분단이 될 것을 염려해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읍고하다는 울면서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1번의 김구입니다. 김구는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될 것을 염려해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썼고요. 그리고 남한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북한 평양에 가서 북한의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남북 협상이죠. 남북 협상을 했던 인물입니다. 북한의 평양에 가서 북한의 정치인들을 만나서 어,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남북한 총선거를 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것들을 의논을 했습니다. 자, 2번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죠. 한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고요. 유관수는 3.1 운동을 이끌었던 학생이고요. 그리고 박정희는 대통령인데요.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우선시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보와 경제를 우선시했던 면도 있고 또 독재 정치를 했다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다. 2.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것에 반대하여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3.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다. 4. 4.19 혁명 이후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다. 자,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먼저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건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이 4.19 혁명이죠. 4.19 혁명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이 6월 항쟁 또는 6월 민주항쟁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 가지 민주화 사건이 있습니다.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3월 15일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한 달 후 4월에 4.19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4.19 혁명의 결과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은 군인들이 정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 집회가 일어나는 건데요. 군인 정치를 반대하며 이제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때 군인들이 가서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좀 진압을 했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실을 이제 진상을 밝히고 또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인데요. 그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6월 항쟁의 결과로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었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5년 동안 한 번만 하잖아요. 그래서 5년 단임제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자,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에서 4, 5, 6 외우시고요. 6, 7, 8, 19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1980년에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 5, 6, 7, 8 이렇게 외워보시면 어떨까요? 자, 1번부터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다.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났다. 맞죠? 자, 2번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것에 반대하여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인들이 정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정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5.18 민주화 운동이고요.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것은 이제 그 이후에 80년 9월에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3번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 직선제가 통과됐다고 했죠. 맞고요. 4번 4.19 혁명 이후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다. 4.19 혁명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되는데요. 헌법을 바꿉니다. 그 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하고 이 헌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교통수단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확산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이 증가하면서 빠르게 뭐뭐로 진입하게 되었다. 1번 고령화 사회, 2번 저출산 사회, 3번 다문화 사회, 4번 정보화 사회. 자, 몇 번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한국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이 증가하면서 예전에는 한국에 한국 사람만 살았는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떤 사회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3번의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이제 많아지는 사회,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14%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출산 사회는 뭐 사회를 붙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출산하면 아이를 적게 낳는 걸 말하죠.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 다문화 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4. 한국전쟁의 과정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가 일사후퇴, 나 정전협정, 다 인천상륙작전, 라 북한의 침공. 자, 가, 라 중에 고르는 건데요. 가, 1번 가, 2번 가, 3번 라, 4번 라인데요. 가라 중에 무엇이 먼저 일어납니까? 먼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시점을 말하는 거죠. 북한의 남한 침공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이게 1950년 6월 25일이죠.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어요. 남침.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리지만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침공을 해서 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 아래쪽만 남기고 북한과 소련군이 이기는 전쟁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 전쟁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유엔군과 미군이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을 다시 되찾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다시 전쟁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그러다가 요 압록강 쪽에 다다랐을 때 중국에서 많은 군인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군과 한국군은 다시 후퇴를 하게 되죠. 후퇴를 하면서 서울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걸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다가 3년 정도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정전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북한의 남한 침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중에 인천 상륙작전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1950년 9월에 있었습니다. 지고 있던 전쟁의 분위기를 바꿨던 사건이죠. 그러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중국에서 많은 중국 군인들이 내려오면서 다시 후퇴하게 되고 서울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일사후퇴인데요. 일사후퇴는 1951년 1월이 되겠습니다. 1월 4일이겠죠. 이렇게 이제 이기고 지고 하는 전쟁을 3년 동안 계속하다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1번 북한의 남한 침공, 2번 인천 상륙작전, 3번 일사후퇴, 4번 정전협정 해서 자, 몇 번이 될까요? 라, 다, 가, 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순서로 한국 전쟁이 6.25 전쟁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5번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커졌다. 2. 젊은 세대에서 일찍 결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3. 여성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4.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 자, 저출산, 아이를 적게 낳아요.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세요. 1번,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젊은이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되지 않아요.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커졌다. 교육비, 학원비 같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맞죠? 이건 맞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젊은 세대에서 일찍 결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일찍 아니죠. 젊은 세대에서 이제
늦게 결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여성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아니죠. 점점 늘고 있죠. 늘어나고 있다.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또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이 더 적어지고 그런 이유가 또 되겠습니다. 4번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 이건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커졌다가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주제,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수업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